자, 지금 LH 사태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지금 가는 길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3월 29일이죠.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제 발표가 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상 뭐 26번, 27번째 대책이라고 해야 될까? 자, 근데 이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초반부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LH 사태로 공공부분 신뢰가 하락하고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시장 부패 해소 요구로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아니, 국민들은 지금 LH 그 투기꾼들 잡아달라고 하는 건데 정부는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 LH 투기꾼 잡아주세요라고 하는데 아니다. 이 시장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전체적인 문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뭐 이렇게 공공 부분에 대해서 신뢰가 훼손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실망감은 점점 커지고 근원적인 문제인 부동산 투기와 부패 청산 요구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시 의문이 들었어요. 아닌데?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지금 그 LH 투기꾼들 잡아달라는 건데 근원적인 문제까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닌데 뭐지? 지금 이 보고서를 보니까 이게 단순히 LH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정부가 보니까 이게 LH 투기꾼만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게 그냥 우리 모두가 문제인 거예요. 이 사회적으로 이게 문제가 너무 많은 거죠. 이 부동산 투기, 그리고 어떤 뭐 이런 불로소득, 그리고 이제 이런 뭐 땅을 사서 돈을 벌고, 땅을 떠나서 뭐 주택을 사서 돈을 벌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인 문제인 걸로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지금 약간 확대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정작 우리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LH 여기 투기 직원 잡아달라고. 정부 합동조사단과 특별수사본부 등이 지금 막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역 없는 조사와 수사 후 엄정하게 처벌할 거거든요. LH 사태가 터진 지 지금 한 달 됐는데 얼마나 잡았을까 봤더니 43명.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밝혀내려고 하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투기자를 찾아내는 게 쉽진 않을 거 아닙니까? 막 차명으로 해놓고 하니까. 그래서 이걸 뒤지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투기자가 아니고요. 투기 의심자입니다. 그러니까 투기가 의심되는 사람을 찾는 거는 좀 쉽잖아요. 생각보다. 맞죠? 그러니까 수사를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건 쉽지 않을까요? 저는 그럴 것 같은데. 자, 여기 지금 LH 직원이 한 10,000명 되거든요. 그리고 국토부도 하면 한 13,000명 되는데 이 중에서 제가 보니까 한 대충 800명 정도 의심이 되니까 이 800명 좀 수사를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의뢰하는 건 쉽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의심자가 43명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로 무죄인 사람도 많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건데 이쪽은 아니에요. 43명. 그리고 이쪽으로 갑니다. 자,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 사슬을 끊어야 된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자, LH 걔네들 잡아주세요. 우리가 이랬는데 아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 사슬을 끊어야 됩니다.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를 지금 43명이 아니라 430명을 잡아달라고요. 아니다. 거기는 43명이고요. 이번에 만연한 부패 사슬을 끊겠다. 그래서 법, 제도, 행태를 제로 베이스에서 근본적으로 개혁한다. 아니, 지금 그게 아니고요. 여기를 좀 잡아달라고요. LH 좀 뒤져주세요. 저 국토부랑 기재부랑 좀 뒤져주시면 안 돼요? 아니다.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LH는 당연히 환골탈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강도 높은 혁신 방안을 이제 마련할 거고요. 그러면 지금 LH가 공급을 해야 되는데 강도 높은 혁신을 당하게 되고 지금 조직이 와해가 되고 할 텐데 공급을 못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니다. 주택 공급 정책은 일관되게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 부패 해소는 할 거예요. 그런데 부패가 LH야. 근데 LH가 공급을 할 거야. 부패를 해소할 건데 LH가 공급할 거야. 뭔가 좀 이상하죠? 자, 그런데 이 불똥이 어디로 튀냐면은 지금 공무원들한테 튑니다. 무슨 소리냐? 재산 등록을 전 공직자로 확대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전원을 재산 등록을 하라고 그래요. 그 고위 공직자가 아니라 전 공무원이에요. 현재는 4급 이상인데 이제는 전 직원입니다. 관련 업무 전 직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지금 분노하냐면 9급 공무원들 있죠. 9급 공무원의 월급을 아시나요?
구급 공무원이 월급이 많아서 인기가 있는 게 아니고 안정적이어서 인기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구급 공무원의 월급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범위가 전 직원이 되니까 이 구급 공무원들도 지금 재산 등록을 하라는 거예요. 이 관련 업무면. 근데 이분들이 월급이 200 될까 말까거든요. 지금 월급을 200 정도 받는 거고 대부분 신입사원일 텐데 이 사람들이 뭔 재산이 있어가지고 뭘 재산 등록을 합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가 가는 방향은 LH를 잡아주세요 했는데 아니다. 지금 공무원들도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문제다. 우리 공무원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월급 200인데 여기도 다 지금 재산 등록하라는 거야. 그러면 제가 구급 공무원이면 진짜 열받을 것 같아. 뭐 돈을 많이 주든지 돈도 안 주는데 지금 뭐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사는데 내가 뭐 돈이 어디 있다고 지금 뭐 재산 등록을 하라는 거냐. 그리고 좀 과하게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는 그냥 부동산을 그냥 사면 안 돼요, 그냥. 아니, 물론 이게 투기로 연결될 수도 있죠. 당연히. 근데 그냥 공직자면은 사면 안 돼. 집도 사면 안 되고 땅도 당연히 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LH가 이제 지사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아니면 내가 어떤 담당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인근에 거주하게 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사면 안 돼.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전세나 뭐 월세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생각이 든단 말이죠. 물론 여기서 투기를 잡을 수 있겠지만 근데 이렇게까지 해서 잡아야 되느냐? 꼭 이 방법밖에 없었냐? 라고 이제 사람들이 좀 불만을 갖게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공무원, 공직자들은 다 뭐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막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투기하려는 분들이 자기 이름으로 살까요? 아니겠죠. 다 차명으로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애꿎은 직원들이 고생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됩니다. 자, 그리고 갑자기 또 이상한 데로 지금 길이 가는데 뭐냐면 지금 LH가 땅을 사가지고 막 돈을 막 10배, 20배를 번단 말이죠.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지금 이걸 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부 정보를 빼내서 그걸로 투기를 했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가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세금이 너무 낮다. 이게 뭐지? 제가 이거 보자마자 조금 이상했어요. 얘네들이 투기를 하는데 정보를 빼내가지고 사자마자 대박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내부 정보를 못 쓰게 막아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자, 내부 정보를 빼내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단기 투자를 하겠죠. 내부 정보를 알고 있는데 막 10년 전부터 사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건 내부 정보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내부 정보를 아는 사람들은 1, 2년 안에 잠깐 딱 투자하고 바로 빵 터지니까 돈 10배 벌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필연적으로 투기자는 단기 보유자다. 그러니까 이 단기 보유자들한테는 세금을 엄청 때리자. 얼마를 때리냐? 70% 때리자. 2년 가지고 있으면 60% 때리자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주택 입주권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주택 투자자들은 이렇게 얻어맞고 있었어요. 근데 토지는 상대적으로 봐주고 있었죠. 뭐 정확하게 봐준 건 아니죠. 원래 똑같았는데 주택을 엄청 때리고 있었던 거지. 그런데 너네도 같이 때릴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부 정보를 써서 돈을 못 벌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아니다. 세금을 올려야겠다. 이 방향으로 지금 갑니다. 이게 맞는 건가? 자, 그러면 정말 단기적으로 땅을 사서 팔아야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세상에는. 근데 그런 사람들도 그냥 같이 투기급으로 매도가 되면서 세금을 그냥 20%씩 더 내는 거밖에 안 되니까 이게 정말 맞는가에 대한 고민은 좀 들죠. 물론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주말 농장용 농지 같은 것들은 이제 뭐 제외해서 양도세를 더 때리겠다 뭐 이건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투기 대책이 세금을 증세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해봐야 돈을 못 버니까 하지 말라 이건데 이거는 우리가 많이 봤죠. 이 주택 쪽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잖아요. 그럼 주택 가격이 내려갔나요? 안 내려갔죠. 자,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더라도 어차피 세금이 늘어나도 남아요. 단기로 10배 버는 시장이기 때문에 세금이 20% 는다고 해서 안 할 이유는 없단 말이죠. 응? 내가 1억을 투자하면은 10억이 되는데 그 중에서 세금 뭐 2억을 더 낸다고 해서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지? 그냥 이건 증세인데? 그리고 또 이쪽으로 가요. 뭐냐? 자,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해서 LTV 규제를 신설하겠다. 이 LH 직원들이 엄청나게 돈을 빌립니다.
그러면서 막 몇십억, 몇백억을 막 빌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투기를 근절해야 되겠다라고 정부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뭘 하기로 했냐면 대출을 안 해주겠다. 이게 맞는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과도한 대출을 받은 거 아닙니까? 얘가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대출을 많이 받은 거지. 내부 정보가 없었다면 대출을 받았겠어요? 못 받겠죠? 이게 1년 만에 되는 게 아니라 10년 뒤에 된다고 하면 이거 대출을 받겠습니까? 안 받죠. 그런데 문제는 대출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투기를 할 수 있다. 이게 앞뒤가 바뀐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대출을 안 해준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땅을 가지고 뭐 돈을 빌려야 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도 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애로가 없도록 시행 방안을 마련한다고는 하는데 여기도 또 회색지대가 생기니까 또 분명히 뭐 부작용은 생기긴 하겠지만 잘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거부터 추진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 거래 분석 전담 조직해서 이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신속 출범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봤을 때 이 LH 사태는 부동산 거래 분석원이 없었던 것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답답한데 아니 이게 그게 아닌데 이게 없다고 해서 이걸 못 잡는 건 아닌데 검찰하고 국토부에서 뒤지면 바로 나올 텐데 이게 거래 분석원이 없어서 못 잡는 건가?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거래 분석원이 생기면은 이제 상시 투기 신고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내부 정보 투기를 100일 집중 단속을 한답니다. 당연히 이제 막 잡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내부자들한테 정보도 막 받고요. 그리고 그 포상금도 10억까지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나 뭐 어떤 정보가 있으면 우리한테 알려줘라. 그러면 우리가 최대 10억까지 줄 테니까 다 잡아내겠다. 그리고 자진신고 처벌 완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담합행위를 하는 그런 회사들한테 일종의 뭐 당근책으로 제시하는 건데 담합을 니네가 했지. 근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손들고 자백하는 애는 봐줄게.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 부동산 교란 행위에도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끼리 이렇게 물밑에서 하니까 그 중에 한 명만 손들어라. 그러면 너는 봐줄게.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엄청 벌금을 때리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의미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 4대 교란 행위는 엄벌에 처할 겁니다. 이상하네. LH 잡아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지 갑자기? 자, 그래서 뭐냐면 이거는 LH에 포함이 되죠. 비공개 및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하면은 형사처벌하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벌금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징역형을 살게 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뭐 가장매매 허위 호가 이거 뭐죠? 왜 자전거래 아닙니까? 자전거래. 이제는 자전거래 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전거래 하면은 징역형. 자, 그리고 허위 계약 신고한 거 있죠? 고가 계약 후 취소한 거. 최근에 난리 났었죠? 이게 매년 반복되는 거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자전거래를 잡아낸 사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 자전거래가 있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는 자전거래 하시면 진짜 큰일 납니다. 이제 징역 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내 집 마련 기회를 뺏어가는 불법 전매 및 부당 청약행위 이런 거 하면은 이제 징역으로 보낸다. 벌금이 아니다 이제. 그리고 갑자기 또 생뚱맞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건 뭐지? 갑자기 이게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우리는 LH를 때려잡아 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자, 야 너네 뭐 실거래가 신고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왜 느리게 해? 그게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 야 그러면 너 과태료 때려야 되겠다. 아니 잠깐만요. 아니 LH 잡아달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아니 뭐 제가 좀 실수한 건데 왜 제가 과태료를 맞아야 돼요? 너 같은 애들 때문에 LH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과태료를 상향 조정할 거야. 왜요? 야 그냥 그렇게 알면 돼. 원래는 1,000만 원에서 300만 원이었는데 이거 3,000만 원으로 올리겠대요. 그리고 미신고나 지연신고하면은 3,000만 원에서 500만 원. 그리고 이 허위신고, 이게 그 자전거래죠? 자전거래 같은 거 하면은 취득가액의 5% 과태료를 때리겠다. 뭐 단순 의무를 잘못한 건데 왜 이번 기회에 얻어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번에 겸사겸사 같이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기대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이제는 진짜 자전거래는 없어지지 않을까. 이제는 더 이상 자전거래 얘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3년 이상 자전거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별로 이렇게 잡아낸 게 없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번에 예언한 거 취소합니다. 올해 말이나 내년에 자전거래 얘기가 또 나올 거라고 했는데 이제는 진짜 못할 것 같아요.
혹시나 생각이 있는 분들도 하지 마세요. 그냥 과태료가 지금 3배씩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부당이득도 3배에서 5배를 환수합니다. 그러니까 뭐 걸리면 그냥 하여간에 뭐 말 그대로 박살 낸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잖아요. 그러면 강제 처분. 그냥 무조건 강제 매각시킵니다. 저 팔기 싫은데 무슨 소리야? 너 무조건 팔아야지. 뺏어갑니다, 이제 정부가. 자, 그러면 이제 LH를 그러면 얼마나 박살 낼까?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졌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내용이 좀 이상해. 보세요. 자, 현황 및 문제점. 자, 이 LH는 과거에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기능 중복 때문에 비효율 및 과잉 경쟁이 있었다. 그래서 09년에 양기관을 통합했어. 자, 그리고 통합 이후에 기능 독점, 조직 비대화, 낮은 윤리의식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09년도부터 쌓아왔던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이번에 터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럼 개선할 거냐? 강력하면서도 합리적인 혁신 방안으로 이제 이거를 개선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걸 해체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해체는 안 한답니다. 그럼 여기까지 들으면은 제가 말하는 것처럼 약간 뭔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기 의심자를 지금 43명을 발견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투기 의심자 정도는 수백 명일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자, 경찰에서 투기 혐의 LH 직원을 추가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20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3월 30일 기사인데 현직 직원 2명을 추가 입건. 그러니까 지금 막 특별수사대가 막 돌면서 수사본부가 막 열심히 조사하고 있는데 2명을 추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총 20명인데 원래 고발한 인원이 15명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3명 찾았고 이번에 2명을 또 찾았습니다. 지금 한 달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지금 5명 찾은 거예요. 그리고 LH를 그냥 둡니까? 이거 LH 해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응? LH 해체해주세요 라는 민심이 막 들끓는단 말이죠. 당연하겠죠. 지금 LH가 뭐 3기 신도시고 뭐 공공재개발 재건축 다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그러면은 뭐 투기를 안 했다는 보장이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얘네를 어떻게 믿고 하냐 하면서 막 다들 막 LH 해체하라고 막 민심이 들끓고 있는데 정부가 해체한다고 그랬거든요. 얘네는 해체 수준으로 박살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말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을 보니까 좀 조직을 좀 슬림화를 하고 일부 뭐 민간을 좀 주고 일부는 좀 국토부를 주면서 LH를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런 궁금함이 있어요. 자, LH 직원들 그러면 재산 몰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사놓은 거? 이거 뭐 3기 신도시를 취소하든지 아니면은 뭐 이거 재산을 다 뺏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국무총리가 LH 비리 행위자들은 폐가망신시키겠다고 그랬거든요. 이제 LH 직원들 다 몰수당하고 이제 다 투기는 다 없어지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서 그 소급 적용해서 재산을 몰수하겠다는 파트가 빠집니다. 자, 23일 날 기사인데 이게 소급 적용해서 재산을 다 몰수합시다라는 부분을 국회에서 논의하다가 그래도 소급 적용은 아닌 것 같아요 하면서 빠집니다. 근데 그 빠질 때의 말이 논란이 됐어요. 뭐냐. 자, 몰수나 추징 또는 형벌의 소급효가, 그러니까 소급 적용을 하는 거는 친일 재산이나 부패 재산 같은 것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LH는 친일 재산 환수법 같은 거나 뭐 부패 재산 같은 것들, 뭐 예전에 그 전직 대통령들이 막 부패를 저질러가지고 그거 막 몰수하고 했잖아요.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난리가 나죠. 왜냐? 이미 소급 적용한 전례가 있거든요. 이 정권에서는. 그러니까 친일파 정도만 소급 적용을 당하는 건데 임대인들한테는 임대차 3법으로 다 소급 적용해 버렸죠. 그래서 기존 임차인들하고 계약을 2년밖에 안 했지만 갑자기 계약갱 신청권 막 주고 뭐 전월세 상한제 막 주면서 다 소급 적용해 버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임대인들이 막 열받은 게 그거예요. 왜 소급 적용을 하는 거냐. 헌법에서도 하지 말라는 건데 그때 정부에서 얘기했던 게 이거는 임차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아니 그러면 LH를 왜 소급 적용을 안 하는 거지? 이거는 이렇게 국민들이 다들 원하는 건데 친일파 정도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열이 받는 거예요. 엄청나게 막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아니 무슨 소리냐고. 지금 다 몰수해야지 이거를 봐준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갑자기 정권 지지율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제가 말했잖아요. 이거는 못 참는다고. LH 사태는 사람들이 참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막 폭락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정부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다. 뭔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다 소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이 법으로도 충분히 소급이 되고요. 혹시나 이거를 소급 적용을 해가지고 못 건지면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다 회수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수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일해졌어요. 이제 LH 투기꾼과 임대인과 친일파는 이제 동일해진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3기 신도시를 취소해라. 이게 최고의 형벌 아니냐. 지금 50억을 대출 받아가지고 100억짜리 땅을 사놓은 사람들이 이게 취소되는 것만큼 더 좋은 형벌이 어딨냐. 뭐 벌금 이런 거보다도 그냥 3기 신도시 취소하는 순간 이 사람들은 망하는데 왜 취소 안 합니까? 라고 물어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국민청원으로 지금 13만 명 가까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의 좀 염원이 되게 큰데 정부는 그냥 갈 길 가기로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1년도 안 된 기사입니다. 2020년 7월에 전 국토부 장관이 김현미 장관이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절대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 전문가들은 다 부족하다고 했지만 정부는 부족하지 않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국토부도 그랬어요. 국토부도 야 그거는 통계가 오류다. 앞으로 공급 물량은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돈다. 크게 웃돌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대로면은 3기 신도시를 취소해도 되잖아요. 작년에 3기 신도시 이거 지금 이 구리 시행을 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취소하라고 하는데 취소를 못 해요. 그거는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임기가 1년 남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충분하다는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지금 몰렸거든요. 그래서 공급을 안 하려고 최대한 했지만 이제는 해야 돼요. 이제는 정말 공급이 너무 부족해서 올해가 정말 심각하거든요. 올해 내년이 진짜 심각한데 입주 물량이 너무 적어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만약에 이것까지 취소하면은 정말 난리 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LH를 해체도 못하고 어떻게든 끌고 가면서 3기 신도시를 하려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엊그제죠? 29일 날 공공재개발 지구를 또 발표했어요. 그래서 지금 공공재개발이 좀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가지고 이 변창흠 장관이 발표한 공공주도 개발 말고요. 그 전에 공공재개발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걸 신청하는 데가 꽤 많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발표를 합니다. 여기가 한 2만 호 정도는 지금 공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누가 추진해서 하는 거냐면 이걸 사업 주체가 LH야.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얼마나 지금 난감한지 이해되세요? 2만 호 정도가 주택이 공급이 되는 이 공공재개발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LH가 이걸 다 해야 되고 이거라도 지금 필요한 거예요. 이것도 없으면 지금 큰일 나거든요. 빨리 공급이 된다는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여기서 3기 신도시를 취소한다? 한 8만 호 되는데? 그럼 그걸 어디서 메꿉니까? 그러니까 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 LH는 죄송합니다가 아니고요. 7월에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아니고 미안하긴 한데 내가 할 일은 한다. 이거 뭐 당연한 거지. 할 일은 해야지. 그래서 7월에 사전 청약이 지금 될 거예요. 진행됩니다. 아시겠죠? 그건 다 LH가 주관하는 사업이니까. 그런데 이게 사전 청약이 돼도 문제예요. 왜 그러냐? 지금 7월에 사전 청약인데 한 3개월 남았죠? 그런데 토지 보상이 반밖에 안 됐어요. 이게 정말 큰 문제죠. 왜냐하면 사전 청약을 하겠다는 거가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토지 보상이 완료된 부분을 사전 청약하겠다고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사전 청약을 하긴 할 건데 토지 보상이 안 됐어.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땅도 확보를 안 했는데 분양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3년 뒤에 서울대 갈 거니까 등록금 주세요. 뭐 이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걸 내가 어떻게 믿지? 라는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7월에 사전 청약을 시작됩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있어요. 뭐냐? 지금 토지 보상을 하려고 해도 3개월이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미 토지 보상을 한 지는 거의 1년도 더 됐고요. 이 남은 3개월에 나머지 반을 한다? 이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더 큰 문제는 지금 이 지작물 조사예요. 이거는 이제 토목 공사를 해본 분들은 아실 텐데 그 땅 위에 어떤 지작물이 있는지 뭐 땅 안에 뭐가 있는지를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사진 다 찍고 뭐 감정하고 뭐 이런 걸 엄청 많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또 보상이 나가니까. 근데 이걸 3개월 안에 할 수 있나?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7월에 사전 청약을 한다는 거지? 그냥 청약을 받는 건가?
뭐 지금 그런 의심이 좀 들어요. 뭐 보상은 안 됐지만 우선 그냥 뭐 보상될 거라고 생각하고 티켓을 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거죠. 인천 계양도 생각보다 좀 물량이 있는데 여기도 지금 문화재가 막 계속 나와요. 사전 청약이 돼도 문제예요. 이게 문화재가 나오면은 그냥 올스톱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천천히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데 보세요. 인천 계양지구는 26% 면적의 유물이 분포. 그러니까 3기 신도시의 4분의 1의 문화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토지 보상은 되지도 않았어. 지작물 조사도 해야 돼.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청약이 돼도 입주까지 언제가 걸릴지는 오리무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옛날에도 말했지만 교산 신도시 있죠? 지금 3기 신도시를 노리는 가장 메인 지역이라고 할까? 가장 많은 분들이 지금 이 교산 신도시를 노리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도시철도 예정지가 있는데 여기에 구석기부터 조선시대 그러니까 다양하죠. 거의 우리나라의 전체야. 그냥 뭐 백제, 고구려, 신라, 고려, 조선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단군 할아버지부터 여기 유물이 다 나오는데 지금. 그래서 이것도 지금 하나씩 지금 붓으로 지금 꺼내야 되거든요. 하나씩 꺼내고 있어야 돼. 근데 이거를 빨리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 원래 이게 문화재청하고 이걸 협의를 해야 되는데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국토부가 그냥 막 무시하고 하더라라고 하면서 막 기사도 뜬 게 있어요. 자, 과거에 판교지구에서 문화유적을 발굴했는데 이때는 지표조사부터 발굴조사까지 6년 걸렸대요. 판교할 때는 6년 걸렸답니다. 조사만 문화재 조사만 6년 준공 때까지가 아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LH를 막 잘 뒤져가지고 다 부패를 청산해주세요 막 했는데 어느 순간 증세로 가죠. 지금 증세로 가고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구급 공무원까지 지금 재산을 공개하라고. 월급이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뭐 재산 공개를 막 다 하라고 하고 사전 청약은 그대로 한다고 하고 LH가 주관하는 사업은 그대로 LH한테 맡기고 그리고 사전 청약은 기약은 없는데 무조건 하니까 그리고 문화재는 막 나오고 있고 지작물 조사는 되지도 않고 토지 보상은 반밖에 안 된 상태에서 좀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가. 정부가 지금 그냥 막 가고 있는데 이게 걱정됩니다. 왜냐면 7월에 사전 청약 받은 분들은 이게 나의 유일한 그 희망이거든요. 이게 내 집이 될 거라는 희망으로 앞으로 살아가실 텐데 내 집 마련이 내 집 마련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젠가 입주는 하긴 할 건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몰라. 그리고 그때까지는 막연하게 기다려야 돼. 근데 돌아가는 상황이 별로 희망적이지가 않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다 보상을 하는가? 아무도 보상 안 하겠죠. 그래서 사전 청약하는 분들도 마음 단단히 먹고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정말 7월까지 사전 청약이 될지도 잘 모르겠다라는 의견을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